안녕하세요, 바른하게 선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모였죠. 거의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얼굴들 다 보시면은 진료 좀 많이 지쳐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들 진료 보신다고 바쁘시고 또 하시다 보니까 모처럼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최근 근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원장님, 네. 근황 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육아로 네, 바쁘고 네. 지금도 원래 촬영보다 좀 늦어진 게 CT 촬영하는 환자가 또 와가지고 네. 또 촬영하고 와서 이제 좀 정신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중에 또 CT에 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유영석 원장님도 최근에 방송 네. 또 나가셨죠? 저는 이제 푸른 방송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진료보는 내용이나 수의사들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방송이 나오고 있어서 뭐 보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세훈 원장님께서는 방송 출연하셨던 맞습니다. 지금도 진료도 보고 오늘도 슬개골 탈구 수술 2건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TBC 대구 방송에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슬개골 탈구를 주제로 방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주제가 될 첫 번째 주제가 슬개골 탈구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은 수술인데요. 그래서 오늘 슬개골 탈구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진행은 오늘 이정석 원장님 맡아주실 거고요. 오늘은 이제 슬개골 탈구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들한테서 굉장히 흔하게 그리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가장 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보호자분들도 슬개골 탈구라는 질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신 거랑 정확하게 아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세훈 원장님하고 임창규 원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네. 방송 확실히 많이 하죠. 방송물을 좀 드셔가지고 진행을 잘 해주고 계시고요. 네. 네, 첫 번째로 일단은 슬개골 탈구라는 단어는 굉장히 흔한데요. 정확히 이게 어떠한 질환인지 좀 정의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이라 하면 이 말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말로는 무릎뼈입니다. 사람도 여기 있어요. 저희 여기 슬개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개골은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무릎 쪽에 숨겨진 작은 뼈가 슬개골입니다. 이 뼈가 이제 빠지는 것이 이제 슬개골 탈구라는 질환이 됩니다. 간혹 보호자분들께서 헷갈려가지고 슬개골 탈구가 있네요 하면은 앞다리인가요 뒷다리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릎 위치이기 때문에 뒷다리에만 맞아, 생각보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뒷다리 얘기를 막 드리다가 앞다리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맞아, 앞다리에는 없고 뒷다리에만 슬개골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뒷다리 질환이고요. 그러면 슬개골 탈구는 또한 아이들이 좀 잘 걸리고 질병에 또 경증도 있을 것 같고 심각도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그 질환의 단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우선 원인 자체가 선천적인 원인이 큽니다. 다리, 뼈를 이루는 각도 같은 것들이 조금은 선천적인 골격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슬개골이 불안정하게 빠지게 되거든요. 또 슬개골이 올라가는 요 활차구라고 하는 홈이 있어요. 이 홈 자체가 얕은 경우 이 뼈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탈구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저희 포메라니안 있고요. 또 소형 견종으로 말티즈, 푸들, 비숑, 요크셔 테리어, 치와와 등이 있고 뭐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슬개골 탈구 환자가 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오시면은 슬개골 탈구 문제로 오지 않더라도 신체 검사를 해서 확인되면 알려드리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소형 견종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것. 외상에 의한 경우도 많이 물어보세요. 애기가 뭐 뛰다가 다쳐서 그런지, 너무 무리해서 놀아서 그런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외상에 의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선천적인 원인 또는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발달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슬개골 탈구의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 어떻게 되고 그러한 임상 증상이 보였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또 진단을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집에서 가장 흔히 보실 수 있는 게 쩔뚝쩔뚝거리는 거죠, 다리를. 이 영어로는 스키핑 레임니스라고 해서 한 번씩 쩔뚝거리는 거예요. 저희 집 조아 데리고 나가보면 아이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렇게 저는 거야, 다리를. 쩔뚝쩔뚝 하는데 보호자님들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게 아주 미세하게 쩔뚝거리는 애들도 있어서 일단은 쩔뚝거림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 볼 수 있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사실 다리를 거의 들게 되겠죠. 또 다리가 애들 아프니까 뒷다리를 쭉쭉 뻗는 행동도 자주 하고요. 무릎을 막 핥으려고 깨물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쪽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뒷다리 중에서. 그러면 한쪽만 빠졌다 보니까 본인은 이게 앞으로 걷는 건데 사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사선 보행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정말 높은 애들, 3, 4기 정도 되는 애들은 뒤에서 봤을 때 오다리처럼 약간 벌어져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걷는 걸음걸이 일단 잘 봐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병원에 오면 이제 진단 방법 물어보셨는데 사실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진단법 있으실 거예요. 일단 신체 검사, 엑스레이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 검사가 있는데 대부분 엑스레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여쭤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다리 방사선은 꼭 찍어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신체 검사가 그냥 거의 진단법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확진 검사 할 때는 저희가 신체 검사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엑스레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른 것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로 저희가 보통 진단하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임창규 원장님이 엑스레이상 어떻다 이렇게 좀 판독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엑스레이상에서는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체 검사가 이제 저희가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골든 스탠다드인데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2기 이하에서는 사실은 촬영만 했을 때는 무릎뼈가 제자리에 있고 정상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평가하는 부분은 무릎 외측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무릎 관절 내에 혹시 염증이 있지는 않은지 그거를 첫 번째로 평가하고 두 번째는 슬개골이 탈구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그래서 이제 기수가 되게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 뼈가 변이가 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좀 말리게 돼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엑스레이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엑스레이 소견상에서 변형도가 좀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게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를 수가 있나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슬개골 탈구 기수에 따른 어떤 치료 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수가 정상인 애들이 있을 거고 1기, 2기, 3기, 4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정상인 애들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슬개골이 제자리에 잘 위치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수술도 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신체 검사상 확인이 잘 돼서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 1기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저희가 촉진해서 빼보면 빠집니다. 근데 손을 떼면 곧잘 들어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집에서 증상도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확인되는 단계가 1기. 그 다음 2기부터가 조금 애매한데 2기부터가 조금 이제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2기는 자연적으로 한 번씩 탈구가 발생됩니다. 보통은 제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빠져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때부터는 쩔룩쩔룩 하는 게 좀 보이기도 하고 빈도가 많거나 적거나 좀 나뉩니다. 그러면 2기부터 쩔룩거린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파행의 빈도가 많을수록 수술한다. 근데 이게 참 주관적인 말이긴 한데 책마다 좀 다르지만 한 달 안에 3번 정도 쩔룩거림을 봤다. 또는 2, 3주 이상 뭐 쩔뚝쩔뚝거리는 것이 반복된다. 이런 경우에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빈도가 이보다 낮고 좀 병원에서 자주 체크를 받으신다면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3기, 4기부터는 사실 증상과 관계없이 수술이 권장되는데요. 3, 4기는 일단 둘 다 슬개골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저희가 촉진했을 때 빠져 있는 게 바로 확인이 되고 다시 넣었을 때 만약에 들어가진다 신체 검사로 그러면 3기 안 들어간다 그러면 4기입니다. 그래서 3, 4기는 단계와 어떤 증상과 관계없이 수술이 바로 권장되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과 인대의 어떤 변형들이 자꾸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수술적 개입 없이 기다렸다가는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른 이런 치료 방법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동물병원 가셔서 체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은 간혹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2기에서는 통증이 약을 조금 먹고 하면은 좀 관리가 되고 나면은 또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잊혀지고 좀 더 지켜보시는 방향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3, 4회 등의 정확한 수치상으로 표현을 해주시니까 보호자분들이 판단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상 진단에서 조금 변형이 보이는 아이들은 수술 결정할 때에도 큰 도움이 좀 된다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특히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 슬개골 탈구 외에도 고관절의 문제라든지 아까 염증 말씀 주신 것처럼 십자인대의 문제를 같이 또 확인하게 됩니다. 얘가 쩔뚝거리는 게 실제 슬개골 탈구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슬개골 치료는 주로 수술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단계에 따른 치료법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2기 통증이 심한 단계부터는 수술적 치료 이제 제가 맡아서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2기에서 통증이 심하지 않거나 또는 1기 정도인 아이들에서는 예방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선천적 문제다 보니까 결국은 진행이 될 아이들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닌 아이들은 좀 아니게끔 저희가 두게끔 할 건데 예방법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체중이 혹시 비만하다. 그럼 이제 살을 빼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무릎에. 살을 빼주는 게 도움되고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처럼 이런 뭐 야외 생활이 아니에요. 마룻바닥, 실내 마룻바닥 생활이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매트 환경 만들어 주시고 침대나 소파 같은 곳에 뛰어 올라가거나 내려오지 않게끔 계단이나 슬라이드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뭐 관절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조기에 재활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탈구가 돼서 또 아픈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가요, 보통? 이게 어쨌든 탈구 수술이다 보니까 재탈구의 문제를 늘 갖고 있거든요. 일반 저희 외국에 나와 있는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기수에 따른 수술하고 나서 재탈구율이 나와 있는데 보통 한 10%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대한민국에는 아무래도 소형견종도 많고 슬개골 탈구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전문 병원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한 자릿수 재탈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대부분 괜찮아지고 혹여라도 문제가 됐을 때 재교정 시술을 좀 받거나 하면 결국 완치될 수 있는 한 번의 수술로 다 끝낼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꼭 수술해야 되는 단계면 병원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수술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하시니 정확한 진단 그리고 아이를 좀 잘 지켜보셔서 병원에 자주 오셔서 빠르게 치료를 받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관절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후에는 재활 과정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아지도 이런 재활 훈련 같은 게 있나요? 맞아요. 옛날에는 저희 강아지들 수술하고 나면 뭐 재활 따로 없었어요. 그냥 수술하고 풀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재활 치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특히 뭐 동물 재활 학회도 만들어질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열감과 급성 염증기가 동반되기 때문에 5도까지 낮춰주게 되는 극 좋은 치료, 크라이오테라피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레이저 치료, 만성적인 염증에 대한 관리를 위한 레이저 치료라든지 또는 요즘 동물들도 한방 침 치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침치료 수의사 자격인 CVA를 취득을 했고 서 원장님도 지금 합격한 상태에서 곧 취득 예정이신데요. 이런 침치료 수요도 굉장히 보호자님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통해서 수술 이후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돕는 재활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아이가 슬개골 탈구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막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 모든 치료들이 조기에 빨리 잘 확인이 돼서 적절한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레이 안 찍어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뒷다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야겠지만 슬개골 탈구에 대한 단계 평가나 슬개골 탈구가 있는지 여부 정도는 신체 검사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계 평가했는데 바로 수술해야 된다. 그럼 수술을 빨리 하시는 게 맞고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심하고 끝이 아니라 자주 동물병원을 좀 들려서 신체 검사 받으시고 혹시나 이 슬개골 탈구가 더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좀 자주 체크 받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병원과 가깝게 지내면서 조기에 확인하시고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보호자분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병원 다니시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셔서 수의사분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주제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